어, 우리가 이제 뭐 초등교육, 뭐 중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시대가 변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다, 생각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또 정답을 빨리 가르쳐 주려고 해요. 뭐 시험 문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됩니까, 그게. 근데 이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답 찾기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힘,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자꾸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애들, 고학년도 마찬가지인데 한쪽 다리를 들고 저울에서 무게를 재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세계에서는 한쪽 다리를 들면 무게가 변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무게가 줄 것이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한쪽으로 쏠리니까 무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뭐 제각각이에요. 아이들마다 절반이 뭐 준다, 아니면 절반이 든다, 한 2kg 정도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근데 어, 왜 같은지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초등학교 아이들 그것도 옳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정답을 찾아가는 여러 실험이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이제 무게중심, 또 무게가 무엇인지, 무게가 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탐구할 수 있거든요. 오직 정답이 주는 그 해악스러움은 교육에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호기심을 완전히 앗아가는 거예요. 이미 정답이 주어지면 호기심이 없죠. 예를 들면 지구가 진짜로 둥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이들은 배워서 그냥 아는 거예요. 실제 둥근지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할지 둥글지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 태양, 또 달을 보면 어, 안 떨어져요. 구름도 마찬가지인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는 거죠? 예. 다른 모든 것들은 위에 있으면 떨어져요. 뭐 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힘을 주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도 하늘을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법칙, 천상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지구상에서는 모든 게 떨어지지만 천상에서는 그런 그렇지 않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세계, 다른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답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호기심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은 이게 뭐지? 내 이성, 감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꾸 찾아가야 되거든요.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을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없어지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예를 들면 확률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조작을 많이 해봐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면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스스로 책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정답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뭐 어떤 물체는 물에 뜨고 어떤 물체는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많이 보고 아이 스스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런 물음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충분히 이성으로 그걸 이해할 만할 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그 이유를 밀도라는 개념을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음, 우리가 부모님, 특히 부모님이 무언가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칠 수 없다. 예, 경험시킬 수도 없다. 이런 것은 우리도 사실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만 왜 그런지 정답을 빨리 맞춰야 되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칸트가 자기의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약간을 기록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켜줬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생각해보면 뉴턴이든 칸트든 뭐 데카르트든 부모님이 뭐 엄청난 교육을 시켰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책들 또 수학, 뭐 영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과학 책들을 읽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칠드런스 북은 어린이 책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뭐 역사가 뭐 100년 좀 넘은 거니까 책은 어른들이 보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그냥 경험하는 것이고 놀고 뭐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세계에 살았던데 칸트가 그렇게 생각이 깊고 천재적 그 반열에 올랐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칸트가 말한 어머니의 교육은 어머니가 자기한테 늘 자연 속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경외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 거는 부모인 나는 파란 이유는 모르지만 저게 파란 거는 분명히 뜻이 있고 반듯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나무 잎이 뾰족뾰족한 거는 그러니까 침엽수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자연 속에서는 존재한다.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고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머리털이 있는 이유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눈이 두 개인 이유를 꼭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요. 아이 스스로 모든 자기가 대하는 현상과 사물에 있어서 저게 왜 그럴까? 저기에는 무슨 법칙이 있을 텐데 그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고 그것이 생각을 더 하게끔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정답에 그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만 온갖 중요성, 가치를 두지 말고 그냥 호기심, 모르는 거에 있어서도 모르는 것을 둬야 또 호기심이 생겨서 스스로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실, 정보들 그런 것들로 아이들의 그 머릿속을 또 영혼을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하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안 가르쳐 줘도 된다. 다만 아이에게 왜 그럴까를 자꾸 함께 가면서 물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